마녀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실현을 위해 무모하고 잔인하게 왕을 살해한 맥베스, 그리고 그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맥베스의 부인. 분명 맥베스는 죽었는데 맥베스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미래가 맥베스와 그의 부인에게 합당한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등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1막 1장 천둥과 번개 새 마녀 등장. 마녀 1. 우리 셋은 언제 다시 만나오.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비가 올 때. 마녀 2. 떠들썩한 소동이 지나면 싸움에 이기거나 지면. 마녀 3. 그건 해지기 전일 거야. 마녀 1. 어디서 만날까. 마녀 2. 황야에서. 마녀 3. 거기서 맥베스를 만나자고. 마녀 1. 자신의 고양이에게 곧 갈게 회색 고양이야. 마녀 2. 두꺼비가 부르네. 마녀 3. 곧 갈게. 새 마녀.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날아가자. 안개와 탁한 대기 속으로. 모두 퇴장. 확실히 맥베스에게 마녀들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마녀들은 맥베스를 만나 그가 글래미스와 코드의 영주가 될 것이고 결국 국왕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벤코어 장군에게 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분명히 좋은 예언이었지만 이 예언은 맥베스에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녀들의 예언대로 글래미스와 코드의 영주가 되었고 그와 같은 일로 인해 맥베스는 자신이 국왕이 될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던 맥베스는 머뭇거립니다. 이때 주저하는 맥베스를 부추겨 왕을 살해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맥베스의 부인은 맥베스를 꾸짖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허약하다고 맥베스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성격이 걱정되는군요. 일을 처리하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기에는 당신은 너무 나약하고 인정이 넘치는 분이죠. 당신은 위대해지고 싶어하죠. 그러나 당신에겐 야망이 아니라 야망을 성취하게 할 사악한 마음이 없어요. 높은 포부를 성스럽게 이루려고 하죠. 이는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부정한 것을 얻으려 하는 것. 이 부분을 보면 맥베스의 비극적 최후의 이유는 그의 야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위대해지고 싶어 했던 그의 야망 말입니다. 위대함은 어떻게 달성될까요? 맥베스에게 그 방법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맥베스 부인이 보기에 맥베스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맥베스를 어떻게든 내몰려고 했습니다. 야망만 있으면 뭐합니까? 야망을 성취할 사악한 마음이 없다면 말이죠. 부정한 것을 얻으려 한다면 부정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은근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맥베스의 나약한 마음을 들쑤셔서 무감각해지게 하려면 그녀 자신부터 잔인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맥베스 부인은 심지어 악령들까지 불러들이며 기도합니다. 자, 오너라 악령들이여, 너희들도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한몫 끼고 싶지 않느냐. 이 순간 나를 여자가 아니게 해다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잔인함이 넘치도록 해다오. 내 피를 탁하게 하여 동정심으로 통하는 길목을 막아버려라. 그래서 측은지심이 나의 잔인한 계획을 흔들지 말게 하며 나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평안히 깃들지 못하게 하라. 레이디 맥베스는 여자가 아니길 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생명 존중의 본능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자일 것입니다. 여자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며 함께 살아야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젖을 먹여서 연약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맥베스 부인은 자신의 여성성을 없애달라고 악령에게 부탁합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생명들을 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여성적 본능이 있다면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악한 기도지만 아주 똑똑한 기도입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녀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라면 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키는 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잔인 무도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젖을 빠는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제가 당신처럼 맹세를 했다면 그 어린 것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는다 해도 그 말랑말랑한 잇몸에서 젖꼭지를 확 잡아채어 아기의 머리통을 단번에 박살냈을 것입니다. 왜 맥베스의 부인은 그토록 맥베스가 왕이 되기를 바랐을까요? 심지어 그녀는 덩컨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왕을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덩컨 왕이 죽은 후에 맥베스는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코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막기 위해
뱅코와 그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맥베스는 자객을 불러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객들은 뱅코는 죽였지만 그의 아들 플리언스는 도망갑니다. 맥베스는 왕위에 오르고 연회를 베풀죠. 덩컨 왕을 죽인 것보다 뱅코를 죽인 것에 더 죄책감을 느낀 맥베스는 뱅코의 유령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갔습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이 불러낸 환영들의 예언을 듣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하며 거대한 버남의 숲이 던시네인의 언덕으로 이동해 그를 공격하기 전까지 맥베스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예언을 듣고 맥베스는 안심합니다. 기고만장해진 맥베스는 맥더프가 도망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맥더프 성으로 찾아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처치했습니다. 그 소식은 피신해 있던 맥더프에게 전해졌습니다. 맥베스의 폭정을 피해 있던 사람들은 맥베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지만 맥베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맥더프와 멜컴 그리고 로스는 잉글랜드의 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러 떠납니다. 잔인하게 예언의 성취를 앞당기고 계속 폭력으로 왕위를 유지하던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맥베스의 부인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의사와 시녀가 그녀를 돌봤지만 그녀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맥베스의 부인은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께서 싸움터로 나가신 후 저는 왕비께서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시고는 장롱을 열어 종이를 꺼내 접으시고 글을 쓰시고 읽으신 후 그것을 봉하시고 난 뒤 침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줄곧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맥베스 부인 행동은 그녀의 내적 죄책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손을 씻으며 어떤 향수를 써도 이 손에서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의사와 맥베스 부인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읽어보면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의술로는 왕비를 고칠 수 없고 오히려 성직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맥베스 부인의 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다고 진단을 내린 것이죠. 멜컴과 잉글랜드의 연합군이 맥베스에게 쳐들어왔고 그 와중에 맥베스 부인은 갑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왕비의 죽음을 듣고 맥베스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간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내일 또 내일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기어가는구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어제는 바보들이 한 줌의 먼지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어준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뽐내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느덧 사라져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 소음과 광기로 가득 차 있으니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맥베스 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맥베스의 반응은 희한합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죽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자신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맥베스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라는 독백으로 허무와 피로감을 표현합니다. 그에게 인생은 이미 무의미해졌고 피곤하기만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무감각해졌습니다. 그와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조차 이미 멈춰버린 그의 심장에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맥베스는 맥더프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멜컴의 말에 의하면 맥베스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멜컴은 맥베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국외로 망명한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의 앞잡이를 색출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멜컴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신의 되관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이 희곡은 끝을 맺습니다.